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집 계약과 차량 구매였어요. 사실 네. 집 계약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인데 아까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가서 에어비앤비를 머물면서 그리고 집을 보고 계약하려고 했는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을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려고 하면 집 계약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 주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자, 여기서 잠깐 집 네. 주소가 있어야 네. 자녀분들이 교육청에 네. 무상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무상 교육을 그렇게 상담하고 네. 수백 팀을 보낸 장본인이 이제 무상 교육을 하러 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집 주소가 급해졌어. 그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12월 15일 날 나가서 2주간 자가격리 하다가 네. 또 이제 막 이제 1주, 2주 시간이 흘러가니까 초조해지는 거지. 왜 애들이 학교로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1월 중말에. 네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무상교육을 신청을 하려고 하면 집 주소가 필요하니까 집을 네. 빨리 계약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 서류를 가지고 이제 교육청에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저 때만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제 막바지였어 가지고 이 신청이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대면으로는 못했어요. 지금은 다 대면으로 바뀌었고요. 신청은 온라인이고 그다음에 대면으로 바뀌었는데 저 때는 신청 온라인 이제 인터뷰도 이제 줌으로 했었습니다. 신청을 하고 2주 정도 후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1월 중순 정도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교육청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인터뷰, 저희 아이들 인터뷰를 보고, 그리고 학교는 저희 집 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제일 가까운 학교로 이제 배정을 해줬고요. 그러면 그때 네. 실질적으로 그 집에 입주한 상태였어요? 네, 한 상태였어요. 오케이. 네, 한 상태였고, 그리고 그 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에는 언제까지 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저희는 1월 말로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1월 31일 날 갔어요. 네. 가서 이제 학교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렇게 이제 정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동력, 말 그대로 차가 이제 필요한 거였는데, 그렇죠. 이때 또 이제 뭐 다들 기억을 되새기시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반도체 숄티지 나서 중고차를 구매하기 어렵고 새 차도 뭐 하려면 뭐 한 몇 개월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6개월, 1년씩 막 네. 기다리고. 그때였어요, 딱.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새 차를 계약하려고 하니까 적어도 마음에 드는 차는 3, 4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중고차 가격은 많이 오른 상태였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여기 사진에 보이는 유콘이라는 차가 저희 회사 차가 있었거든요. 네. 회사 차가 있었어 가지고 그거를 저희 대표님과 잘 상의를 해서 이제 제가 인수하는 걸로 네. 그래서 인수를 해서 네. 다행히 기동력이 생겼죠. 네. 생겨서 이 차를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라이드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됐습니다. 지금 집은 이쪽 어디에 있습니까? 펜 쓰시면 돼요. 네, 지금 여기가 저희 집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아, 동네고. 네, 그래서 여기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런 거 비슷한 집을 네, 이제 요런 사이즈, 독채로 하셨나요? 요런 거의 비슷해요. 같은 근데 동네이기 제법 때문에. 큰데요, 집이? 저희가 이제 그 방이 위에 2층에 3개, 2층 3개? 예, 지하에 하나 지하에 이렇게 하나. 있는 집이고요. 네. 보통 이 현지에서는 디태치드 이제 하우스라고 불리는데 독채죠, 그러니까 네. 독채인데 저희 동네가 거의 50년 정도 된 동네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은 좀 오래됐어요. 보기에는 뭐 새 집 같은데도 한 네. 50년 된 집이다. 그렇죠. 다행히 저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집은 레노베이션을 해서 깔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예전 스타일의 집이죠. 최근에 지은 집들, 뭐 리치몬드이나 뭐 오로라 뉴마켓 이런 데 새로 지은 집들 같은 경우는 층고도 높고 집도 상당히 좋죠. 이 사진은 뭐예요? 뭐다로 이걸 놔뒀죠? 요거는 이게 동네에 있는 우체통입니다. 여기로 이제 우편물이 와요.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집으로는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서 배송은 집으로 오지만 일반적 우편물은 다 여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약간의 타운하우스 같은 느낌의 공동관리 우체통이 있는 느낌이네. 그렇죠. 근데 뭐 이거는 거의 모든 동네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반 그 하우스가 있는 동네들도 네. 다 이렇게 우편물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집에 대한 배정된 번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가 열쇠를 열고 우편물을 이렇게 픽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집이랑 이제 차량을 구매를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정착은 사실, 생필품 구매가 있죠. 저희가 이제 생필품 구매를 할 때 가장 선호하는, 현재도 선호하는 마트는 이제 코스트코예요. 저희는. 코스트코, 한국에도 코스트코가 있지만, 네. 저희처럼 5인 가족인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코스트코 장을 많이 보고요. 한 3, 4인 가족인 분들은 월마트,
한국으로 치면 이마트 같은 곳이죠. 그렇죠, 그렇죠. 월마트에서 보고 저희 그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한인마트도 가야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장을 보통 코스코에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보고 한인마트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보고 월 평균 한 1,000불 정도 쓰는 것 같아요. 한 100만 원 정도에? 장 보는 걸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스코는 벌크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걸 사서 처음으로 이렇게 정육도 해보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나 궁금한 거 있어요. 네네. 처음에 이제 집을 구했잖아요. 네네. 집 뭐 방이 4개야. 네. 애들은 3이야. 네네. 자, 여기에 이제 가구, 가전, 네. 뭐 이런 거 어떻게 세팅하셨어요? 어, 정착할 때. 정착할 때 저는 그 처음에 그 집을 알아볼 때 가급적이면 가구가 있는 집을 봤어요. 네. 그래서 처음 정착한 집에는 침대랑 소파는 있었어요. 매트리스도 있고. 매트리스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살 필요는 없었는 집인데, 네. 근데 지금 그 집에 있다가 사실 이사를 했거든요. 네.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그걸 다시 다 샀어야 되죠. 사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샀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하우스로 가시는 케이스도 있고 콘도로 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다 이제 가구를 사셔야 돼요. 근데 보통 사는 가구들이 아이키아 제품들을 많이 사세요. 아이키아에 가서 이키아죠. 그쵸. 이키아에 가서 이제 그 침대라든지 소파 이런 걸 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하시고요. 좀 더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이제 필요한 또 가구나 이런 게 생기면 그렇지. 그때 또 추가로 구매를 하시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대부분 다 거의 침대, 매트리스, 소파, 뭐 그리고 책상 뭐 그 정도만 구매하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에어비앤비에서 나와서 이 집으로 들어가는 첫날부터 네. 뭐 베개, 이불 뭐 이런 건 어떻게 듣고? 그건 따로 샀죠. 그거는 별도로 별도로 따로 사서 바로. 네, 그거는 따로 샀고 네. 가구는 그래도 갖춰져 있었고 그리고 뭐 한국에서 갈 때 뭐 이민 가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또 그릇이나 이런 거 가져간 것들도 있거든요. 아이고 대박이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가져가고 밥솥은? 밥솥도 가져갔어요. 네. 밥솥도 가져갔는데 저희가 밥솥을 쿠쿠 거를 브랜드 얘기해도 되죠? 네, 쿠쿠 거를 쓰는데 쿠쿠 거를 그 흔히 얘기 도란스 그렇지. 트랜스퍼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변압기가 필요한데 변압기도 같이 가져갔어요. 대단해. 네, 같이 변압기 무게만 10kg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가서 후회를 했죠. 이거 현지 와서 보니까 쿠쿠 팔아요, 다. 물론 조금 더 비싼데, 비싸긴 하지 다 팔고, 문제가, 이게 도란스가 무게가 나가고, 너무 플러스 무겁고. 이게 쓰다 보면 고장이 나더라고요. 이 가서 알았어요. 가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변압기를 쓰는 밥솥은 고장이 잘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1년 반 정도 지나서 새로 샀어요. 밥솥을. 결국에. 네, 그럴 거면 뭐 가서 살 걸. 가서 살 걸. 근데 물론 비싸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롱텀으로 계실 분들은 사시는 것도 괜찮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그 김치 냉장고도 있어요. 이게 이제 코스코 같은 데서. 코스코는 아니고 한인마트에서 파는. 어우, 근데 그래서. 저희는 사진 않았지만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449불이네. 네. 한 40만 원 돈 하는 건데. 네. 여기 이제 텍스 붙으면 결국 뭐 한국 돈으로 150만 원 주고 산 건데. 네. 요즘 모르긴 몰라도 이런 게 한국에 한 돈 100만 원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옛날 구식 맞아요. 같은 예, 느낌인데. 그렇죠. 가전제품은 예전보다 계속 오르고 있어서 네. 아무튼 이런 제품을 사려고 하면 사실 수는 있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착을 할 때 뭐 처음에 보는 여기는 이제 아이키아, 아이키아에서 뭐 이런 그릇 사고 뭐 필요한 것들 그렇죠. 사고. 여기는 코스코에서 가서 이제 브리타라고 정수하는 그런 물 정수해서 먹는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는 아이들 토이즈 아러스라고 해서 아이들 이렇게 장난감 살 수 있는 그렇지. 그런 데 간 거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 첫 도시락 싼 거예요. 참고로 이제 캐나다는 이제 엄마들이 도시락을 싸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도시락 싸서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보냈던 거라서 기념으로 찍었었죠. 자, 이 뭐 도시락통도 한국에서 사갈까요? 아니면 가서 살까요? 저는 가서 샀어요. 가서 사는 게 낫다? 네,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다들 그렇잖아요. 처음 가면 좋게, 좋은 깨끗하게. 마음으로 좀 크게 이런 마음으로 좀 큰 도시락통을 샀는데 지금은 되게 심플해졌죠. 네, 되게 간단하게. 네. 그럼 처음처럼 이 도시락통을 쓰지 않는다. 지금 안 현재는. 쓰죠. 네, 지금 알겠습니다. 이건 너무 헤비해요. 네, 많이 남겨오더라고요. 아이들. 또 아무도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 그렇죠. 간단하게 많이들 먹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상교육 신청 후에 아이들 첫 등교할 때 저희가 기념으로 이렇게 사실 찍었던 거고요. 지금 저희 아이들은 현재는 첫째는 8학년, 둘째는 6학년, 셋째는 지금 이제 2학년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때는
JK 그리고 3학년, 5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만 4세 유치원, 그리고 3학년, 5학년으로 같은 학교로 배정이 되었다. 네, 맞습니다. 같은 학교로 그때 이제 뭐 교육청에서 자리가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다행히 괜찮았어요. 다행히 괜찮았고, 그럼 교육청에서 그 접수했다라는 증서를 줘요. 그걸 가지고 학교에다 제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도와줬었고요. 첫날에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예, 첫째랑 둘째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안 울었어? 아니, 안 울고 첫째는 이제 괜찮은데, 어. 셋째는 처음에 못 모르고 들어갔다가 다 외국인만 있으니까. 예, 저희는 이제 영어를 하나도 안 시키고 이렇게 아이들을 보냈던 케이스라서 네.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둘째 날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놀랐겠지. 예,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어쨌든 보냈거든요. 보내야 되니까. 그렇지. 예, 보냈더니 일주일 안에 이제 다들 가는 걸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 첫날 갔다 와서 기념으로 저희가 영상을 찍었어요. 아이들 오늘 학교 어땠니? 뭐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 누구였니? 이런 걸 했는데 셋 다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의외네? 네, 의외였던 게 한국이랑 뭐가 달라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이 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들이 여기 와서 되게 먼저 다가오고 먼저 이야기 걸어주고 도와줄 거 인지 물어보고 그게 되게 아이들을 마음을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편하게 하니까 여기서 내가 환영을 받고 있구나를 좀 알게 되니까 학교 가는 거를 좀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내는 아무리 언어적인 장벽이 확 그래도 아예 못하니까 그러니까. 좀 겁나 했었는데 솔직하게 막내는 한국에서 갈 때 한국말을 완벽하게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한국어로 유치원 따지면 중이었어요. 한 5살.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아직도 혀 짧은 소리 할 때 넘어간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좀 막내는 좀 힘들어하고 첫째, 둘째는 금방 적응을 했고요. 그리고 다행히 또 학교에 한국말 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게 이렇게 학교에서도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그 친구 통해서 물어봐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게 적응할 때 되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에 있는 여기가 유치원 들어가는 그 네. 문이었고요. 참고로 캐나다의 유치원은 네, 뭐 한 100% 병설 유치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유치원이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유치원 다녀, 초등학교 다녀 이런 표현이 사실은 별로 없이 그냥 학교 다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유치원 가더라도 굳이 나이를 물으면 킨더야, 유치원생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학교 이름은 똑같은 학교로 그냥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그 캐나다 온타리오주 저희가 있는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주는 이제 유치원이 2년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JK, SK. 그러니까 한국 나이, 지금 한국도 나이가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예전 나이로 그러니까 아니야 예전 나이 하지 마. 요즘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한국도. 그래요? 네. 만 4세 JK, 그렇죠. 예. 주니어 킨더고 만 5세 네. SK, 시니어 킨더 맞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2년 동안 또 유치원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일찍 오시는 분들도 늘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그게 이제 좀 한국과 좀 다른 점이다라고 네. 보시고. 여기 제가 그 스쿨버스 사진을 하나 넣어놨는데 스쿨버스를 또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제일 많이 물어보죠. 저희 아이들은 학교를 걸어 다녀요. 첫째, 둘째, 셋째. 네. 셋째는 그래도 차를 태워주는 경우가 많고 첫째랑 둘째 요즘 걸어 다니는데 네. 저희 집이 학교에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거든요. 네. 근데 걸어가면 아이들 걸음을 한 15분 정도 걸려요. 네. 근데 여기는 스쿨버스 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쿨버스라는 개념이 뭐냐면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태워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학년마다 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그 더 거리가 멀어지는구나. 멀어지는 거고 저학년이면 가깝고. 그래서 나중에 집을 구하실 때 이런 스쿨버스 존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 서원장님이나 또 다른 저희 한국 사무실 담당자분들 여쭤보시면 안내해 주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집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아니 혼자 학교 갈 수 있는 나이 뭐 이런 게 이슈가 많은데 네네. 몇 살부터 혼자 갈 수 있어 걸로 보이세요?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리면 한 5학년부터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예를 들면 5학년이야, 6학년이야. 그런데 키가 초등학교 1학년이야. 너무 작아. 얘가 혼자 걷고 있어. 그러면 동네 사람들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렇지. 저 집 부모는 뭐 하길래. 그렇지.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동네 주민들이, 얘는 왜 어려 보이는데 혼자 다니지?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저희 첫째, 둘째 현재 다 혼자서 이렇게 다 걸어 다니고 있어요. 네. 막내는 빼고. 그래서 어느 정도 덩치가 있고, 키가 크다라고 하면 크게 무리는 없고, 보통 5학년 때부터는 아이들이 혼자서 이렇게 잘 다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부모님의 라이드가
되게 중요한 소중한 곳이다라고 오케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 아이들 잘 적응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뭐 저희가 생활하는 모습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 막내 생일 파티 초대받아서 가가지고 찍은 사진이고, 캐나다에서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하면 한국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플레이그라운드 이렇게 뭐 키즈 카페. 키즈 카페 같은 데 빌려서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하고요. 이때 생일 선물 가져고 또 답례품도 받기도 합니다. 약간 거하게 한 거네. 그렇죠. 저희는 안 해요. 저희는 안 하는데. 그래서 저희 둘째가 원에서 저희 집에서 생일 파티 한 거예요. 네. 저희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제 와이프가 좀 고생을 했죠. 요 사진은 저희 아이들 이제 그 학교에서 하는 학예회, 한국으로 치면 뭐 탤런트 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하거든요. 네. 그때 부모님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회 같은 걸 할 때 네. 찍은 사진이고요. 네. 이건 저희 가족이 지난번에 이제 킬베어라고 하는 캠핑 사이트거든요. 네. 거기에 토론토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인데 가서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이고, 요 사진은 저희 첫째가 엑스트라 커리큘럼으로 배드민턴을 쳐요.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온타리오 주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한 사진이라서 네, 그래서 U15 대회에 나가서 네, 이렇게 상 받아서 기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네. 네, 우리 데니 원장님이 3년 전에 한국에서 어떻게 나가게 됐고 현지에서 어떤 정착이 이루어졌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네네.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한 30분 흘렀는 것 같네요. 그러네요. 그죠? 자, 본인 스스로 정착 서비스를 한 최종 어떤 정착을 한 느낌으로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한 말씀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정착 서비스를 신청하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아, 전문가한테 맡겨라? 네, 네. 그러니까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계시지만, 네. 뭐 저도 나름 캐나다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갔지만 이 정착하는데 프로세스가 거의 3, 4주가 걸렸거든요. 마무리 짓는 데까지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좌충우돌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이게 힘들다고 해야 될까요?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저 스스로 판단하다 보니까 약간 나태해져요.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그렇지. 이런 꼭 오늘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지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 있고 차 있으니까. 네,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 일들을. 그러다 보니까 먼저 좀 빨리 끝냈어야 되는 일인데도 나중에 하게 되고 이런 제가 좀 그런 성향이라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정착 서비스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3, 4일 또는 길게 다 5일 안에 거의 모든 일정들이 마무리되게 셋업을 하고 빨리빨리 움직이게 되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저희 후기에도 올라와 있지만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 뭐 나야가라 여행을 갔다든지 빨리 맞아. 끝나고 딱 끝내놓고 네. 이제 갔다 온다든지. 뭔가 다른 일정을 볼 수 있게 하다 보니 저희는 먼저 정착 서비스 하라고 권유를 해드리고요. 또 추가로 이제 특히 집은 요즘은 대부분 다 한국에서 계약을 하고 오세요. 맞아요. 네, 코로나 이후 제일 많이 바뀐 문화죠. 이게. 네, 와서 보고 결정하는 건 좋지만 사실 저도 그 마음으로 갔지만 가서 보니 원하는 집이 없는 경우도 있고 보통 집 주인들도 이제 그때쯤 되면 나와 있는 집들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집들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되고 그렇죠. 남은 집들이니까 그렇죠. 이유가 있는 집들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리 계약하고 오시고 네. 그리고 정착 서비스도 신청하시는 거를 권유를 해드려요. 그게 이제 저희 같은 전문 업체 통해서 하셔도 되고 또는 네. 뭐 지인분 통해서 하셔도 되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정착할 때 도움이 되고 또 빨리 셋업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을 위한 시간으로 할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탈 드는 비용도 사실 더 적게 든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비싸지도 않기 때문에. 네. 자, 지금까지 캐나다 정착기 들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음 영상에는 캐나다 라이프, 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활하고 있는지 뭐 주요 이슈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